전북연구개발특구에서 준비한 올해 식료연도 육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매크로그래프의 사례 발표를 좀 요청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요. 앞에 콜마 B&H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기업 규모가 상당히 커져서 상장을 한 사례고요. 또 상장하는 방식 중에 또 하나가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크로그래프는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걸 통해서 상장을 통해서 기업을 좀 더 키우려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구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께 기술적으로 많은 소스가 제공이 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려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그 무기를 가질 수 있게끔 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 사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12월 18일 날 발령을 받아서 이쪽 전북 특구로 왔는데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북의 향후 100년 먹거리라는 그 플랜카드를 봤습니다. 그게 연구열 특구가 지정이 돼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서 떠올랐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배경이 2040년이 배경이거든요. 불과 15년 후에 황폐해진 지구를 보여주는데 세 가지가 없어서 망한 지구였더라고요. 첫 번째가 식량이 없습니다. 농업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게 아니라 농업 기술이 등한시됐기 때문에 식량이 없어지게 됐고, 전염병이 있더라고요. 전염병을 치료할 만한 약이 없는 게 아니라 전염병을 무시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데 좀 더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게 메시지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에 살 수가 없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기 위해서 우주선 타고 나가죠. 거기에 필요한 나갈 수 있을 만한 소재가 필요한데 전북이 그걸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전북의 향후 100거리를 15년 후에 황폐하지 않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지금 시작은 미미하지만 저희가 70억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700억, 7천억까지 정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요. 연구별 특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보시긴 했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전북 연구별 특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별 특구의 출발은 대덕연구단지였습니다. 1973년도에 대덕연구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국가의 모든 연구기관들이 모여 있게 만들어져서 과학기술을 응집시키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2003년 이후에 보니 그때까지 과학기술만 있고 기업이 없었습니다. 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산업이 만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연구개발 특구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는 있습니다. 연구개발 특구는 중앙에 있는 중앙정부와 그리고 전라북도 그리고 지자체 같은 그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에 있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기술과 만날 수 있게 하고 이것이 창업과 성장, 도약을 통한 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저희 기본 모형이고요. 그 혁신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서 잘 활발히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펀드를 만들고 기타 매크로그래프 같은 좋은 사례들을 이제 소개시켜드려서 의욕을 고취시켜주게 하는 게 저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역할이고요. 특별히 전북특구에서 그 역할을 집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저희 전북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입니다. 저희는 지역에 있는 기존 테크노파크라든지 여러 인프라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전북특구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개발 특구는 혁신 클러스터 관점에서 크게 태동기, 성장기, 안정기로 나뉘는데 안정기에 가면은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그 산학연 주체들이 활발하게 자기 스스로 비전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을 저희 비전이라고 본다면은 대덕특구는 현재 창업이 붐업되고 있는 그런 성장기 후반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특구가 지정이 돼서 정주 여건이나 인프라 등을 만들어 가야 되는 저희 전북특구는 태동기 시작쯤에 있지만 바로 부산이나 광주특구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저희 연구개발 특구는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대덕연구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대덕연구단지가 73년도에 조성이 되면서 국가에 있는 모든 공공연구기관들을 이쪽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로 시작을 해서 80년대에는 대기업 연구소가 입주하기 시작했고요. 90년대 말까지 해서 카이스트까지 설립이 되면서 국내 공공기술 그러니까 그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공공 자금이 투자된 연구소들이 집중될 수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가서 저희 IMF와 그다음에 그 벤처 붐이 이제 거품이 걷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술이 도대체 기업에게 기여한 게 무엇이냐라는 반성에서 연구 단지를 버리고 연구개발 특구로 더 거듭나기 위해서
2005년에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정된 이후에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생기고 창조연대 전진기지로서의 저희 역할을 수행하면서 현재는 이렇게 훌륭한 전북 특구가 지난해 8월에 설립이 되어 있고요. 저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요 단지 조성 때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서 2011년도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라는 명칭으로 조직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전북에는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가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량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40개가 있어야 되고 이공계를 포함하고 있는 대학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전북특구의 여건은 현재 과학기술 분야는 121개, 이공계 3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덕특구 다음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북특구는 크게 사업화 촉진지구 전주 지역 일원입니다. 그리고 융복합 소재 부품 거점지구 완주입니다. 농생명 융합 거점지구 정읍입니다. 그래서 총 16.3제곱킬로미터의 이제 지역에 저희가 위치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기술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술이 기업들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북특구 내가 아니라 대덕, 광주, 대구, 부산에 있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요 2가지 특화 분야에 대한 기술들을 가져오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서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게 있다면 공유할 수 있는 연계 체계로 특구는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요건 제가 읽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기업에게 이전 또는 출자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과 기술사업으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실현하는 게 목적인데 크게 2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발굴하는 파트입니다. 기술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발굴된 기술은 연구소 기업으로 출자가 되거나 혹은 이전 기술로 해서 이 이전 기술이 좀 더 증폭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기술을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는 창업으로 연결이 돼서 아이템 검증과 그다음 이후에 작은 투자 자금들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상장과 같은 추가 투자 그다음에 상장 같은 기업 공개 더 큰 비전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건 특구 전체의 공통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전북 특구의 16년도에는 저희가 기술 발굴 및 연계를 해드리는 사업 그리고 연구소 기업을 설립 지원해서 창업하는 거 그리고 기술 창업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기술을 꼭 출자를 받지 않아도 이전이나 기술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하는 기술 창업을 도와드리는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연구소 기업이나 기술 창업 기업 그리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기업들이 존재가 하게 되고 이들에게 R&D 과제 자금을 지원을 해드리는 구조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이제 성장까지도 도와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전라북도에서 저희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산학연 간에 자주 만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 끈끈한 커뮤니티의 네트워킹이 없다면 특구는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걸 위해서 도에서 특별히 산학연 커뮤니티 예산을 지원해드리고요. 저희는 또 테크노파크랑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서로 공유하면서 저희 사업이 끝나면 테크노파크 사업을 사용할 수도 있고 테크노파크 사업이 끝난 것 중에 일부는 저희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같이 고민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발굴 및 연계 사업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이나 연구기관, 특구 내에 있는 대학도 되고 연구기관도 되지만 밖에 있는 기술도 여기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면 저희가 기술 찾기 포럼이라고 하는 상시로 이루어지는 기술 발굴할 수 있는 저희 포럼을 열 겁니다. 그 안에서 소개도 해드리고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이걸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저희 전북특구본부가 할 것이고요. 이번 공고는 이 전북특구를 도와서 이 기술과 기업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전문 기업을 뽑는 겁니다. 그런 공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 기술 사업합니다. R&D 과제금 드리는 겁니다. 기술을 저희는 다른 중기청이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 R&D 과제랑 조금 틀리게 조건이 살짝은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을 이전받거나 출자받아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들에게 주는 기술 이전 R&D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소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 드리는 연구소 기업 R&D 분야가 있습니다. 올해 준비한 예산은 40억 정도 되고요. 기술 이전 R&D 분야는 두 가지 세부 분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2억짜리 1년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2년 동안 연간 4억씩 총 8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기업은 연간 3억으로
2년까지 지원하실 수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이 평가가요. 4개 특구가 아까 하나, 5개 특구가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가를 할 때는 5개 특구에 들어온 과제 전체를 묶어서 같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경쟁률을 봤을 때는 1년짜리 과제가 좀 더 경쟁이 있으시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더 궁금하신 거는 저희한테 별도로 저희 연락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이전 사업화 중에서 기술 이전 R&D 분야는 유형을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전북 특구 내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분이 대덕, 광주, 대구, 부산 특구고요. 여기 진하게 된 게 저희 전북 특구입니다. 전북 특구에 있는 기업이 대덕, 광주, 대구, 부산에 있는 대학 연구소와 저희 전북 특구 내에 있는 대학 연구소에 있는 기술을 이전 받으셨을 때 하는 게 A형이고, 여기 특별히 특구 내 요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른 과제에 비해서 가점이 있습니다. 또 전북 특구 내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봤을 때 전북 특구 내에 있는 기업이 꼭 특구 내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 수도권이나 제주도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있는 기술을 이전 받으셨을 때에도 할 수 있는데, 이건 B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꼭 전북 특구 내에 기업이 소재하고 있지 않으셨더라도 전북 특구 내에 있는 연구소나 대학이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전 받으시면은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도 C형으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스타트업 성장 지원입니다. 초기에 기업들이 저희 설립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아까 그 매크로그래프 사례처럼 시장에 나가서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투자들을 좀 받으시는데 창업 투자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엔젤 투자조합이나 엑셀레이터,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또 혹은 전북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같이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받으신 분들이 그 자금을 실제로 필요한 데 쓰시고 이제 다른 거 제품 만들고 하는 데는 저희 거를 활용하시라고 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받으면 저희가 뭐 특허 분석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시제품 제작하는 거 설계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7천만 원 정도 범위에서 8개 내외 기업에게 지원할 예정인데, 요거는 추가 투자 받은 금액에 비례해서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수 8개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노폴리스 캠퍼스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특구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요, 지역 내에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같이 만드는 역할을 제일 먼저 합니다. 요거는 실리콘밸리가 스탠포드에서 기술을 많이 가져갔던 것처럼요. 특구 내에 거점 대학들 중에서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을 저희가 지정을 하고요. 지정된 사업단에게는 세 가지 조건을 필수로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데, 아이디어만 가지고 갈 때는 기업이 이제 나중에 끈끈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약하더라. 그래서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연계해서 기술적으로도 좀 매칭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투자를 받아서 외부의 시각으로 될지 안 될지를 좀 같이 봐줄 수 있는 거를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나가서 창업을 하는데 공간이 없으니 공간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3가지 조건으로 지역 내 대학에게 이제 연에 4억 정도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이거는 2년짜리 사업이고요.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 다음은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입니다.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은 기업에게 직접 드리는 건 아니고 창업한 기업들이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보육을 해드리고 시장을 검증하는 쪽에 집중돼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전문 법인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이 법인에게 전북 특구 내에 있는 초기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꼭 창업이 아니어도 초기 기업들 대상으로도 하기 때문에 기업들께서는 활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고,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전문가 기업 법인께서는 저희랑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이 이제 설립이나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부분이라면은 이거는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고민했으면 해서 준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특화 분야가 먼저 좀 육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는 시범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기업의 IP를 준비하신다든지 추가적인 투자 IR이 필요하시다든지 아니면 M&A를 고민을 하시거나 타겟 시가정으로 해외를 진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업에 지원하시면은 이런 고를 가지고서 진행할 수 있고요. 10개 내외 기업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구소 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연구소 기업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면은 사실 연구소 기업이라는 게 되게 좀 막연합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일단은 그걸 돕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소 기업 즉 설립 가이드라는 책자를 오늘 다 제공을 해드렸고요. 이 자료는 저희 인터넷에서 다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몇 권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 생소한 부분들을 책 읽고선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들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하고 내가 기술을 공공기술을 원자력 연구소에 있는 기술 혹은 전북대학교에 있는 기술 전주대학교에 있는 기술을 이전 받으셨을 때에 그 기술을 출자받아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거 갖고 내 갖고 있는 아이템하고 어떻게 매칭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전 기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구소 기업 설립하려고 고민하시는 기업도 여기 신청 가능하시고요. 출자를 하려고 하는 대학이나 연구소도 신청이 가능하신데 잘하는 컨설팅 회사 파트너로 데리고 오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고 요거는 아까 저희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전북특구에 올해 배정된 70억 예산과 별도로 저희 연구개발특구 전체가 15억을 가지고 있어요. 전북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수록 제가 대동 예산 더 많이 뺏어올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가치 평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기술을 출자 받겠다 혹은 어떤 기술을 출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을 경우에 기술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분으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되니까요. 그 기술 가치 평가를 저희 재단에 직접 합니다.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해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걸 시작했는데 이제 소문이 났는지 좀 많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점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앞에 순서가 많이 밀려 있으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전북본부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은 그런 대기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랑 상담이 가능하니까 미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구소 기업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연구소 기업 제도는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구법으로 벤처기업 인증받는 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지는 않고요.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이 있죠. 저희는 그 조건을 공공연구기관이라고 하는 법에 정해진 공공연구기관이라고 하는 대학과 출연연 전문연구소 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특보에 보면은 시행령 안에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들의 기술을 이전이 아닌 출자 형태로 전체 지분의 20% 정도를 가져가시면은 이제 20% 정도를 포함해서 설립이 되면은 저희 연구소 기업을 지정을 해드리는데 지정했을 때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연구소 기업만을 위한 별도로 지원되는 저희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가 3년간 100%, 2년간 50% 지원을 해드리고요. 지방세도 지원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하고요. 재산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전북특구는 작년에 8월에 늦게 돼서 현재 조례를 개정해야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은 적용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타 자세한 건 저희 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소 기업을 고민하시는 유형을 저희가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회사가 있습니다. 내가 볼륨이 있는 회사가 이제 경영하고 계시는데 자회사는 별도의 아이템으로 띄어서 자회사를 만들고 싶으신 분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모회사의 그 사업 분야하고 새로 고민해서 이제 하고 싶은 사업 분야가 섞이면은 조금 운영이나 경영하기 좀 어려우시겠다고 생각했을 때 자회사를 고민하시는데 그때 활용하십니다. 기술을 출자 받아서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연구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립 기획부터 가치 평가 그리고 초창기에 단기 시제품 만드는 거 아니면 장기 플랜으로 그 뒤에 이제 2년 동안 양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부분까지 최소한 3년 정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있는 신규 아이템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그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신규 아이템 적용하기에 아주 좋은 툴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기존의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이제 매크로그래프는 연구소 기업 하다가 어려워진 케이스인데 만약에 매크로그래프가 연구소 기업이 아니었다면 아까 그 2010년도쯤에 기술을 출자로 전환을 해서 연구소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브랜드 인지도 제고하겠다고 고민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회사 혹은 우리 회사가 아직은 볼륨은 좀 작지만 뭔가 회사에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연구소 기업으로 회사 자체를 전환을 하셔서 브랜드 인지도를 가져가실 수 있죠. 콜마 아까 얘기했는데 콜마 B&H가 처음에 원자력 연구소랑 같이 만든 기능성 식품입니다라고 해서 많이 호황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처음부터 창업하실 때 연구소 기업으로 고민하셔서 창업하시는 형태, 이 세 가지 형태를 저희가 이제 유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창업을 해서 나중에 글로벌 우량 기업으로 가는 단계에서 봤을 때 통상적으로
뭐 창업 조금 하다가 좀 있다가 죽음의 계곡을 한번 이제 맞는다고 하고, 좀 더 가서 이제 완전히 이제 초우량 기업으로 가기 직전에 또 다인의 바다라고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진다고 하는데, 저희가 준비한 제도, 연구소 기업 제도는 요 죽음의 계곡을 넘걸 수 있는 그런 제도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건 저희 자평입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 기업, 좀 이따가 저희 송한욱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첨단 기술 기업은 더 큰 꿈을 갖고 가실 때 이제 활용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기업이 계속 농단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크게 연구소 기업 제도와 첨단 기술 기업 제도 두 가지를 만들었다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사업 다 말씀드렸고요. 저희 사업이 막 계속 펼쳐지니까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전북도 기업이 저희 어플라이 할 수 있고 어디가 전북 특구만 할 수 있는지 구분을 좀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전체 좀 앞에 설명을 많이 해서 제가 내용 설명은 안 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기술이전 사업화의 주관 기관은 일부는 중북특구, 일부는 전라북도 기업들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참여 기관은 전라북도 기업들이 다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기업도 R&D 과제할 때 당연히 연구소 기업만 되겠지만, 여기에 참여 기관은 내가 연구소 기업이면 나랑 같이 할 파트너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같이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의 주관 기관은 당연히 특구 내에 있는 대학만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에서는 뭐 창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주 강하고, 근데 옆에 있는 대학에서 보니까 공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다. 그럼 같이 컨소시엄 가능하십니다. 컨소시엄 하실 때에는 참여 기관은 전라북도 내에 있는 대학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룸을 열어드렸고요. 그리고 이 특구 내에 있는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이 아주 우수한 창업 자원들을 발굴함에 있어서는 전국의 어느 분이라도 전라북도에서 전북 특구에서 창업을 하시겠다라면은 다 참여시켜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엑셀레이팅 지원 사업은 뭐 전북 특구 내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요. 특화 분야 육성도 전북 특구 내에 있는 기업을 이제 중심으로 합니다. 전북 특구 내로 제한한 거는 일단 특구가 커져야지 특구가 더 큰 꿈을 전라북도랑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건 이렇게 다 됐는데, 얘가 웜홀입니다. 최근에 중력파 얘기 나오면서 뭐 이제 시간 여행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의 새로운 100년이 저희 특구를 만나서 아주 큰 비전을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